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이 차별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 코스피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반도체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올라오는 이유는 일단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보자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인 하이닉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 상태로 종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레버리지가 차단이 되면서 수급이 꺾이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하이닉스는 또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탁 증거금도 100% 써야 하는 부분이고, 신용 매수도 제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는 펀더멘탈에 대한 회복,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2월 1일부터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또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또 41.8%로 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조정을 받을 명분이 없다라는 것에 이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AI 버블론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눌림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게다가 HBM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혼동을 불어 넣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주들 여기서 또 어떻게 잡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격 매수보다는 업황의 수혜를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응을 하는 이유는 HBM4 얘기가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었던 부분인데, 점유율도 뒤떨어지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일부 위축이 되었었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고, 이 부분이 오히려 서프라이즈 하다라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물량들을 또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이 되었던 삼성전자가 HBM4에서 유의미한 성적표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일단 HBM 시장에 대한 혼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소캠에 대한 재료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위치인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크고 또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또 소캠2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하이닉스도 좋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 쪽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하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 시점으로 이제 또 환율 자체도 1,480원, 1,480원을 넘기면서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또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1,480원씩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장의 매크로 지표가 어느 정도 소화된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좀 없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왔을 경우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렴하게 판단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환율. 이미 환율은 또 피크를 찍었다라고 판단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1,480원대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샀다가 환율이 이제 안정화가 돼서 1,3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해도 주식 주가가 그대로 이제 환차익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10% 이상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고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위주로 시장 진단해 주셨고요. 자, 오늘 섹터별로는요. 오늘 말씀 주셨던 영역 덕분에 전선주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조선주가 좀 강합니다. 그럼 섹터로는 어디부터 짚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관심 섹터로 로봇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흔남의 형태로 또 연속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부터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로봇 섹터는 12월 흐름과 이제 최근 흐름을 비교해 보면 같은 로봇이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결이 또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 로봇주 흐름을 보면요, 상승의 중심은 또 중형주 위주, 그 중에서도 이제 감속기나 특정 공정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술 경쟁력 자체에 대한 그리고 기대감, 또 테마성 수급이 주된 상승이 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최근 로봇주들은 수급의 성격부터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단순 기술의 기대보다는 로봇 산업이 실제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이제 시장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스턴 다이맥스 관련 이슈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로봇의 기존의 산업용 영역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활용처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이 콘서트장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 역시 이제 로봇 산업이 단순 제조 자동화를 넘어서 사업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죠. 여기서도 12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을 위해서 그런 설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또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말이 곧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컨셉이 아니라 시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실제 양산으로 전제를 한 그런 사업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로보티즈나 하이젠 RNN 그리고 SBB 테크 등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이 포함될 수 있는 종목들로 지속적인 관심 갖고 볼 수 있고요. 수급 유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대기업의 지분 이슈 참여죠. 지분 참여 이슈인데, 작년에 이제 12월 31일,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콜옵션 이슈를 공식화했는데, 이 사례가 이제 단순히 한 종목의 이슈를 넘어서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의 전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대기업의 이제 로봇 기업 지분 이슈나 전략적인 이제 그런 투자 움직임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 역시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6을 앞두고 로봇주 주목해 주셨고요. 자,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진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별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 기준으로 미국의 로봇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로봇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시장의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낮고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옮겨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양팔형 로봇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 모든 그런 주요 공정에 확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스템 고정형 로봇으로 주요 라인에 투입이 되면서 일정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즉 이미 이제 연구용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생산 라인에서 활용이 되는 경험치를 쌓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다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해서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공개된 미국,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명확하게 이족 보행 형태에 대한 그런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보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차륜형 기반 이제 바퀴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가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일부 존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단기적으로 평가의 강극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완전한 이족 보행 경쟁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적용성, 그리고 양산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가장 앞선 형태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정책 변화와 대기업 주도의 그런 로봇 산업 재편 과정에서 실제 양산 체제에 가장 먼저 편입이 될 수 있는 기업인가에 초점을 두는 게 지금 흐름과 가장 맞는 분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전히 55만 원까지 열어주고 봐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고요.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5만 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서요. 정말 잘 간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삼연인데요. 석 달 전에 주셨고요. 이제 30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8% 상승해 주더라고요. 기대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욕심이 좀 덜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삼연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이후에 300%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돼서 연속적으로 좀 부각이 받는 부분에서 삼연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 기준과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년만 바라본다라고 해도 확실히 로봇 관련돼서는 꾸준히 봐도 좋고요. 지금 300% 이상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이 봤다라고 한다면 일부 정리하시고 눌림 형성 시 재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어제 오늘만 해도 지금 4일 연속 양양양양 패턴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내일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이후에 눌림 이후에 2차 진입도 제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정보들 정보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까지 한번 열어두고 보시고요. 눌렸을 때 2차 진입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 전문가님의 종목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어마무시한데요. 조금 더 받고 싶다, 나도 수익률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승부주 주셨을지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계시네요. 어떤 부분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로봇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로봇 섹터가 최근에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볼 종목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로봇에 이제 뇌를 심는 작업이죠. 이게 피지컬 AI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입력된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율형 로봇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순 협동 로봇 제조 업체를 넘어서 AI 기반 로봇 기업으로 빠르게 포지셔닝을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CES 2026 혁신상 수상은 이제 로보틱스를 단순하게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제 기술의 중심의 로봇 기업으로 시장에 인식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일단 실적이죠.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 어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일단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히려 시장이 단기 실적보다 로봇 산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더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내 이제 로봇 시스템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점이죠. 단순한 진출이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 로봇 밸류 체인을 일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로봇 산업과 관련된 행정명령이나 정책 지원 그리고 특히 중국 기업 배제 기조가 강화될 경우에 미국 내 법인 그리고 사업 기반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제 미국 로봇 산업 정책의 쓸 가능성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이제 슈팅이 한번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슈팅 기준으로 지금 다시금 박스권 자리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요, 9만 원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7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주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23일 오늘은요, 두산 로보틱스 받아봤습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 굉장한데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와 또 함께 보시죠. 자, 실적 같은 부분은 잡음이 좀 있었지만 내년도의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 전시회 등 미국 법인을 보유하면서 열심히 해외에서 입지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5천 원까지 함께 보시죠. 자, 그리고 연말 마무리 정말 훌륭하게 결과 굉장히 좋게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